그 다음에 요번에 볼 거는 거기 132페이지 보시면 통계 함수인데 여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어려운 것도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일단 거기 밑에 보시면 에버리지라고 있어요. 뭐 있어요? 네, 에버리지. 그래서 에버리지는 평균인데 그냥 숫자 평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버리지 뒤에 A 붙은 거 있어요. 네, 요것도 평균을 내는 거긴 한데 얘는 이제 뭐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문자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A가 헷갈리시면 올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올이 모두잖아요. 그래서 원래 평균은 숫자만 구하는 겁니다. 근데 문자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뒤에 보시면 거기 그 에버리지 A 뒤에 보시면은 90하고 60 있죠? 맞죠? 네. 원래 90하고 60이면은 평균 내면은 얼마냐면은 저기 75 나와야 돼요. 네. 근데 그 뒤에 보시면 결과가 50이죠. 왜 그러냐면은 그 숫자가 아닌 것까지 합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150을 3으로 나누면 얼마죠? 50.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거기에 숫자가 없더라도 계산할 때 포함하는 거. 네. 그게 이제 에버리지 뒤에 뭐 하나 붙은 거예요? A 하나 붙은 거. 그 다음에 맥스는 뭐예요? 최대값. 미는요? 최소값. 뭐 요거는 여기에 있으니까. 요거는 여기 있죠? 여기 오른쪽 위에. 요거 자동합계. 거기 가면은 요건 다 있으세요. 최소값. 그 다음에 카운트는 뭐 세는 거라고요? 네, 요건 숫자 세는 거예요. 네, 숫자 계수. 그 다음에 카운트 뒤에 A 붙으면 네, A 하나 붙으면은 숫자하고 문자까지 합쳐서 계수 세는 거예요. 카운트는 뭐만 센다고요? 숫자만. 근데 칸에 들어가 있는 걸 다 세고 싶어. 그럴 때는 뒤에 뭐 하나 붙여주시면 돼요? A 하나 붙으면 돼요. 그 다음에 133페이지 보시면 카운트 블랭크 있어요. 예, 요거는 뭐냐면 빈 공간. 그래서 우리가 몇 개가 비어 있냐, 예, 그거 궁금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비어 있는 셀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거기다 써 있어요. 133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거기 요게 좀 어렵습니다. 거기 카운트 블랭크 밑에 보시면 카운트 if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카운트 if는 카운트가 뭐 하는 거죠? 세는 거예요. if는요? 네. 조건에 맞춰서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카운트가 몇 개인지 세는 거고 if는 뭐 하는 거라고요? 조건이에요. 그래서 카운트 if는 조건이 몇 개인지 세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잠깐 보세요. if니까 여기 안에다 조건을 넣거든요. 근데 그 조건을 넣을 때 앞뒤에다가 큰 따옴표 붙여야 돼요. 거기 써 있어요. 거기에도. 조건 앞뒤에 큰 따옴표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게 특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넣을 때 조건에다가 우리 큰 따옴표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죠. 근데 얘는 넣어요. 이게 왜 그러나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인터넷 아무리 뒤져봐도 써준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두 가지가 합쳐졌죠. 카운트하고 뭐요? 이렇게 두 개 합친 거는 조건 넣을 때 뭐 붙여요? 큰 따옴표 붙여요. 라고 결론이 났어요.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왜 얘네는 큰 따옴표를 넣지 조건에? 막 고민을 해봤는데 두 개 합쳐진 거에는 대부분 큰 따옴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카운트 if만 있는 게 아니고요. sum if도 있어요. sum은 뭐죠? 네, 합계. 네. 그 다음에 if는 조건. average if도 있어요. 네, 평균을 내는데 조건에 맞는 평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조건을 넣어주실 때 모두 넣어야 된다. 큰 따옴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count if s도 있어요. s가 들어가면 복수입니다. 네.
당연히 그 복수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몇 개 이상이요? 2개 이상. 근데 여기는 범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범위 들어가고 조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억해야 될 게 어때요? 늘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쓰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힌트 줘요? 안 줘요? 줘요. 그게 아니면 이걸 외우든가 아니면은 그 영어를 보고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함수하는 방법은 3가지밖에 없어요. 외우든가 이해하던가 도움받던가.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라지, 스몰 있습니다. 라지는 큰 거, 스몰은요 작은 거.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랭크 EQ라고 있거든요. 랭크가 뭐죠? 랭킹이 뭐예요? 순위잖아요. 랭크가 순위 구하는 함수예요. 근데 여기에 EQ가 붙으면 요거는 뭐냐면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 1등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공동 1등이 만약에 2명이에요. 그러면 2등이 나와야 돼요? 3등이 나와야 돼요? 네. 그게 이 함수예요. 그러니까 랭크 EQ를 쓰시면은 이게 등수가 같을 때 만약에 1등이 3명이야. 그러면 3등이 아니고 4등이 나오게 만드는 게 이 함수예요. 그래서 그전엔 랭크 함수만 있었거든요. 랭크 함수의 단점은 1등이 2명이어도 2등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업체한테 계속 따진 거죠. 이거 이렇게 만들어줘. 그래서 나온 게 요 버전이에요. 그래서 옛날 거 공부하시면 이걸로 나와요. 옛날 거는. 근데 최근 거는 요걸로 나와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 함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요 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차이는 하나입니다. 등수가 같을 때 그 사이에 있는 등수 빼고 그 다음 등수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쉬운 거 먼저 할게요. 여기 통계 누르셨죠? 여기 통계.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인터넷 선호도 밑에 평균 낼 거예요. 뭐 낼 거라고요? 평균. 그래서 여기 밑에 클릭하시고 평균이 에버리지입니다. 그래서 는 AV 치세요. AV 치시면 거기 밑에 에버리지라고 나와요. 근데 지금은 연습이니까 여기로 한 거고 원래 평균은 여기 있어요. 자동학계. 거기 있는 걸로 써도 무방은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에버리지 들어오시고 에버리지는 그냥 범위 지정하면 땡이에요. 그리고 범위 지정하면 그 안에 있는 거 뭐 내죠? 평균 냅니다. 그래서 범위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뭐 치세요? 엔터 치세요. 그러면 몇 프로라고 떠요? 13.7%. 1분 드릴 테니까 ARS 투표수랑 심사위원 점수까지 구해보세요. 요거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한번 평균을 구해보십시오. 왜 이게 안 나오죠? 여기다 에버리지 두고 액션 넣는 거 아니에요? 뭐 잘못됐나요? 일단 함수가 틀렸고요. 틀렸다고요? 네, 함수가 에버리지 그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네. 지우세요. 그럼 범위 지정해야 돼요. 범위 지정 안 되죠. 그거 했어요? 근데 그때는 는 치면 안 돼요. 아니요, 여기다. 아니, 거기 클릭하시고 밑에 그냥 는 AV 치세요. 하나로 적용하는 게 편하니까 는 치시고 범위 지정해야죠. 이거
범위 지정해야 네. 돼요? 다시 ESC. 네,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여기 눈하고 AV 치고 AV 치고 거기에서 더블 클릭하고 여기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범위 잡아야 계산을 하죠. 네, 이렇게요? 그렇죠. 컴퓨터가 어디를 범위지 그 어디 계산할지 모르잖아요. 지우시고 네, 는 AV 치고 밑에서 에버리지 더블 클릭 범위 지정 그다음에 엔터. 같은 방법 맞아요. 네. 그래서 하는 것마다 그 함수가 똑같을 때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옆에다가도 는 AV 치시고 에버리지 가서 범위 지정하고 그 다음 뭐요? 엔터. 그 다음에 옆에도 AV 치고 에버리지 와서 범위 지정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 할 거예요. 순위. 뭐 할 거라고요? 네, 순위는 랭크 함수예요. 는 array 쳐보세요. 는 치고 array 치면 여기 랭크 에버리지 있고 그 다음에 랭크 EQ 있고 그 다음에 랭크 있어요. 저희가 할 거는 요거예요. 랭크 뭐요? EQ. 그 다음에 랭크 에버리지는 에버리지 AVG가 에버리지예요. 에버리지가 뭐죠? 평균이죠. 그래서 랭크 에버리지 하시면 그 순위가 똑같을 때 중간값을 주는 거예요. 무슨 값이요? 중간값. 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1등이 2명이면 1등 2명. 그 다음에 2등, 3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랭크 EQ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등수가 똑같으면은 그 사이는 띄고 가는 거. 그 다음에 에버리지는 뭐라고요? 여기 보시면 평균값으로 가는 거예요. 평균값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2등이 2명이야. 그럼 뭐 2.5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거로 할 거예요. 랭크 뭐요? EQ. 그 다음에 여기 FX까지 누르시고 그 다음에 앞에 보세요. 요거는 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랭크 함수가 뭐 구하는 함수예요? 네, 순위 구하는 함수예요. 우리가 순위를 구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몇 가지요? 그래서 여기가 세 칸인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넘버가 뭐죠? 네, 점수, 숫자. 그래서 일단은 내 점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몇 점인지를 알아야 몇 등인지를 알아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뭐예요? 네, 내 점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REF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등수를 낼 범위예요. 네. 왜냐면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총 10명이야. 그러면 10명 중에 몇 등이냐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몇 명인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범위 잡는 거예요. 뭐 잡는 거라고요? 범위.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정렬이에요. 네, 정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오름차순은 뭐냐면 1부터 1, 2, 3, 4, 5, 6 기역, 니은, 디귿 A, B, C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오름차순.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무슨 차순이라고요? 오름차순. 그 다음에 내림차순은 반대예요. 뭐 19, 8, 7, 6 네, 히읗부터 해갖고 쭉 내려오잖아요. 그걸 무슨 차순이라고 그런다고요? 네, 그렇게 세 개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는 100점이 1등이죠. 맞죠? 근데 달리기는요. 일찍 들어온 놈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달리기 1등은 숫자가 낮은 사람이 1등입니다. 근데 공부 1등은 네, 높은 사람이 1등이에요. 그래서 네, 정렬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높다 그래서 1등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넘버부터 넣을게요.
그래서 ARS 투표 순위 갖고 순위 구할 겁니다. 네, 뭐 갖고 구할 거라고요? ARS. 네, 여기 누르세요. 512만 8,602표 누르세요. 그러면 요게 누구 점수가 되는 거죠? 내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점수가 먼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점수 가지고 몇 등이냐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점수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클릭. 두 번째는 범위 지정을 해야 돼요. 네. 여기 ARS 투표수부터 여기 이다경까지. 그래서 500만부터 몇 만까지요? 300만까지 여기 범위 지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프로그램이 우리가 프로그램한테 뭐라 그런 거냐면 야 내가 몇 등인지 찾아봐. 요 안에서. 맞잖아요. 이 바깥의 것까지 계산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필요한 부분까지만 몇 등까지 필요한 부분까지만 범위 지정을 하시면 프로그램이 요 점수가 이 안에서 몇 등인지 찾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키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이따 우리 이거 체육연들로 내릴 거거든요. 얘는 내려가야 돼요? 고정되어야 돼요? 고정되어야 돼요. 그러면 F4 몇 번이요? 한 번. 네, F4 한번 누르세요. 설명은 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함수 할 때에 함수든 뭐든 이 엑셀 할 때에 이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내려갈 거냐 아니면 멈출 거냐. 그래서 멈춰야 될 때는 F4 몇 번이요? 한 번. 왜냐면 얘가 한 칸 내려가면 얘도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멈춰야 될 때는 범위 잡고 F4 몇 번이요? 한 번인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범위 잡자마자 F4 눌러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작업을 하고 올라와서 F4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달러가 걸려요. 뒤에만. 네, 그래서 나중에 F4 누르실 때에는 범위 지정하고 F4 눌러야 돼요. 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게 별거 아닌데 바로 누르냐 나중에 누르냐에 따라서 범위를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 범위 잡자마자 F4 누르면 이렇게 다 달러가 붙어요. 근데 연습하다가 범위 잡아놓고 밑에 거 한 다음에 위에 게 기억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위에 범위 지정을 하고 누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달러가 여기만 걸려요. 뒤에만. 네, 그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눌러주세요. 마지막 칸. 요 마지막 칸이 정렬이에요. 뭐라고요? 정렬. 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순위를 정할 방법을 지정해야 되는데 0이나 생략하면 무슨 차수? 네, 내림 차수는 높은 사람이 1등이에요. 왜냐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뭐 한다? 내려온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몇 등이에요? 1등. 그럴 때에는 0을 치셔도 되고 아니면 뭐 해도 돼요? 생략해도 돼요. 네. 그 다음에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인데 대부분 1을 넣어요. 왜냐면 어차피 0 아니면 몇이죠? 1이죠. 그래서 대부분 1을 많이 치는데 여기에다 1을 치면은 그때는 무슨 차순이 되는 거예요? 오름 차수는 낮은 사람이 1등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넣으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채우기 핸들 내리시면